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전초기지였던 서귀포시 대저급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 평화대공원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인데 20년 가까이 말만 무성했던 평화대공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중국 침략과 본토 사수를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어졌던 알뜨르 비행장. 20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연구 용역에서 이곳에 가칭 송악산 평화대공원을 만드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올레길과 마라 해양 도립공원 등을 묶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71억 원을 들여 평화전시관과 광장 등을 만들고 연간 관람객은 78만 명, 수익은 43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원에 편입되는 농지에는 영농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인근 농지에는 메밀과 유채 등 경관 작물을 재배합니다. 제주 평화대공원은 과거 일제전적지와 4.3 등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송악산 일대를 포함해서 서부권의 핵심 지역으로 조성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세계 유엔 평화대공원으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인권 상생이 모두가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의미와 상징성을 충분히 전혀 손색이 없다.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을 제주도가 무상 사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의 충돌로 심사가 늦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은 없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 수용소로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주정공장 예터에 4.3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4.3 유족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후손들의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943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 주식회사 제주 주정공장. 제주 4.3이 발생한 이듬해인 1949년 선모 공작에 의해 산에서 내려온 민간인 3천여 명을 수용했던 곳입니다.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환경으로 수용인들은 대부분 사망하거나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송된 뒤 한국 전쟁 이후 행방불명됐습니다. 4.3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이곳에 4.3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은 50억 원이 투입돼 당시 수용소 생활상과 수용인들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상설 전시와 추모의 방으로 꾸며졌습니다. 외부에는 위령 조형물과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착실히 밟아나가면서 이제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949년 당시 이곳에서 난상 끝에 태어난 송승문 씨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4.3 당시 산으로 대피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할머니, 가족들이 끌려와 온갖 고초를 겪었던 이곳이 아픔을 치유하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관을 통해서 제주 4.3이 전국화, 세계화로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은 앞으로 도내외 학생들에게 제주 4.3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11회 4.3 평화문학상 공모 결과 시 부문에서 한승엽 시인의 영남동이, 장편 소설 부문에서 임재희 작가의 저녁빛으로가 선정됐습니다. 제주 4.3 평화문학상 운영위는
한승협의 영남동은 4.3 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사라진 중산마을을 생동감 있게 상기시켰고, 임재희의 저녁빛으로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을 소재로 폭력과 공포를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주에도 세계적인 음악가를 꿈꾸며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의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들이 제주 학생들을 찾아 지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음악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인 제주 함덕고 음악과 연습실. 파란 눈의 외국인 교사가 트럼본 지도에 한창입니다.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호흡법도 알려줍니다. Die Luft bleibt gleich und die Zunge kommt ein bisschen weich dazu.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혀가 조금 도움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피아노 연습실에서도 아름다운 선율 속에 열정적인 지도가 이어집니다. 학생 지도에 나선 교사들은 독일의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들. 지난 2019년 제주도 교육청과 함덕고 음악교육 교류 협의를 맺은 뒤 코로나19로 교류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고민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오늘 레슨 통해서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또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피아노와 트럼본, 클라리넷 전공 교수 등 7명이 찾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특강과 개인 레슨, 마스터 클래스 수업을 진행합니다. Überall in der Welt auch sich austauscht über Musik. Und es ist sehr wichtig, dass man nicht nur sehr gut Musik macht, sondern dass man auch viel über Musik weiß, dass man auch Sprachen kann, dass man sich eben auch als Person in dieser internationalen Musikwelt bewegen muss. 마지막 날에는 함덕고 학생뿐 아니라 도내 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수업과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도 열립니다. 기회 또한 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는 관계로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보자 해서 만들었고, 제주도 교육청과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는 교류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주의 음악 유망주를 발굴하고 독일 연수와 진학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근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한 데 이어 돼지 사육 농가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산지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농가들은 돼지를 팔수록 적자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해한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돼지 사료값도 2년 새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돼지 고기 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kg에 7,800원까지 치솟았던 도매 가격이 최근 4,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1kg 생산비는 5,500원. 농가는 한 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결산을 해서 농가가 이제 도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크죠. 난방용으로서는 전기요금까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59.8% 정도 사료비가 인상이 돼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한우 가격 폭락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매년 늘고 있는 수입산에 올해 돼지 공급마저 평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돼지 사육 농가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요 근래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는데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벚꽃은 지난 9일에 발화했고요. 개나리는 어제 꽃이 피면서 작년보다 4일 정도 빨리 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면 이달 말쯤에는 길가에 봄꽃들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아침 기온 제주는 3.9도로 시작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 17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고요. 내일은 2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고기압은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데요. 낮부터는 고기압에 따라서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겠고요.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5도, 동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6도, 성판악 1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모레부터는 제주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비가 오겠고요. 다시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 100일을 맞은 가운데 대부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등은 매장 187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79%가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하는 등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81%가 모든 매장에서 동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와 동남아시아 등 아세안 지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률이 기준에 미달하면 운항 손실금을 보조해주는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지원 노선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인데 탑승률이 70% 미만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국제선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우유 소비 형태 변화에 맞춰 제주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31.6kg으로 20년 전보다 3.4kg 감소한 반면 유제품 소비량은 85.7kg으로 21.4kg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 흡수율이 좋은 우유 생산을 늘리고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이 높아 유제품 생산에 유리한 품종으로 젖소를 바꾸는 등 친환경 고품질 우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행사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는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가을 시즌 공연을 올해부터 봄으로 변경해 개최하는데 재즈 콘서트와 라이징 스타, 앙상블 콘서트, 제주관악 작곡 콩쿠르 결선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단장 공모에 1명만 지원해 오는 24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응모 자격은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이나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임용기간 2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공모에서도 지원자가 1명뿐이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유일한 지원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챗 GPT 연수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챗 GPT와 교육을 주제로 교사 연수 신청을 받은 결과 하루 만에 모집 인원인 60명이 신청해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인공지능과 윤리, 챗 GPT를 활용한 창작 등으로 구성됐는데 교육청은 다음 달에 모집 인원을 늘려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도내 고교 재학생 가운데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학년별 15명 규모로 적응과 면담 주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을 편성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재적 학교와 공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생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